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의 그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1년 상반기 개인 파산 실무 개선 운영 현황 보고서인데요. 이 통계랑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즘 어떤 분들이 또 왜 파산까지 가게 되는지, 그리고 법원 절차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큰 사회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런 게 개인들 삶이나 또 법원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뭐 서류 간소화 같은 거, 이런 제도 개선 노력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한계는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어서요. 아, 현재 개인 파산 제도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현상의 맥락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좀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어떤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지 그 모습부터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말 아주 적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가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그냥 일반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재산 총액의 중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들 재산을 쭉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값. 이게 약 1,341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채무 총액의 중위값은 무려 9,707만 원에 달했습니다. 와, 1,300만 원대 9,700만 원. 네. 그러니까 재산이 빚의 한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빚 기모자치만 보면 1억 원 이하인 분들이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 한 50.9% 정도를 차지했고요. 이야, 7분의 1 수준이라니 정말 그 빚더미에 앉았다는 표현이 그냥 딱 맞는 말이네요. 이런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그럼 이분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그 주된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소득 문제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이게 48.88%, 그리고 사업 실패나 사업소득 감소, 이게 45.71%를 차지했어요.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뭐 거의 95%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아, 95%요? 네. 여기에다가 또 생활비 지출 증가, 이게 또 48.88%거든요. 이런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사실상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 같은 것도 일부 있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도박이나 사치 낭비 이런 건 0.39%,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소득에 큰 충격이 오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네요. 연령대나 아니면 주거 환경, 이런 데서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나요? 연령대는요. 50대가 한 33.57%, 그리고 60세 이상이 39.21%였어요. 이걸 합치면 70%가 훌쩍 넘죠. 70% 이상이 50대 이상. 네. 고령층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거 형태를 보면 절반 이상, 한 54.12% 정도가 임차 형태인데요. 이분들 임차 보증금 중위값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보증금이? 네. 그리고 자가 비율은 1.45%로 아주 낮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상황의 어려움이 정말 크게 와닿는데요. 이런 경향이 혹시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진 건가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네, 몇 가지 좀 뚜렷한 변화가 보이긴 합니다. 우선 그 파탄 원인이 발생하고 나서 실제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 이상 걸리는 경우 이 장기화 경향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리고 파탄 원인으로 실직이나 근로소득 감소를 꼽는 비율이요. 2018년에는 한 35%대였는데 2020년에는 약 49%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아, 계속 늘었군요. 네. 이게 뭐 코로나19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좀 이어진 추세로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평균 재산 총액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0세 이상 고령층하고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비율,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한 62% 정도 됩니다. 1인 가구가 62%요? 네. 와,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다만 이 보고서 자체에서도 좀 언급을 하는데요. 일부 통계, 예를 들면 뭐 임차보증금이나 재산평가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받은 걸 포함해서 입력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를 적을 때 담보대출 금액을 빼지 않고 그냥 적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고령화, 소득 감소, 자산 감소 이런 큰 흐름 자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감안해도 전체적인 그림은 좀 명확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법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제출 서류 간소화던데요. 이건 왜 필요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기존에는요,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도 채무자가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가 무려 29종이나 됐습니다. 29종이요? 네.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챙기는 것도 정말 큰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2020년에 예규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원 내부 규칙 같은 건데요. 이걸 개정해서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를 14종으로 확 줄였습니다. 29종에서 14종이면 와, 정말 획기적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좀 긍정적이었나요? 저희가 그 파산 관제인이라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선임해서 실제 파산 절차 진행하고 재산 조사 담당하는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하신 분들 대부분 한 77% 정도가 서류 간소화 덕분에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 신속성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군요. 그런데 혹시 뭐 우려되는 점은 없었을까요? 서류가 줄면 그만큼 좀 놓치는 정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간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한 관제인들이 담당했던 사건 중에 약 30% 정도에서는 여전히 그 14종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 30%나요? 네. 주로 배우자나 뭐 부모님 같은 가족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죠. 여기서 이제 효율성하고 조사의 충실성,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관제인분들은 이러다 조사가 좀 미흡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건지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효율성과 정확성 사이의 딜레마군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시기적으로 보면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큰 변수였을 것 같습니다. 조사 방식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비대면 조사가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감염 우려 때문에 직접 만나서 조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전화통화는 아니면 서류 검토 위주로 진행된 거죠. 설문에 응답한 관제인 22명 중에서 8명은 자기가 담당한 사건의 절반 이상을 비대면으로 처리했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절반 이상을 비대면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비대면 조사의 한계점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원 확인의 어려움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여러 다른 사건 신청서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같은 번호가요? 네. 혹시 뭐 브로커가 개입된 건 아닌지 좀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죠. 그래서 뭐 영상통화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보완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관제인 조사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논의 중이고요. 네, 오늘 서울회생법원 보고서를 통해서 개인 파산의 현주소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주로 50대 이상 고령층 그리고 소득 기반이 취약한 분들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류 간소화나 비대면 절차 도입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조사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숙제도 안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나 실무기관화가 단순히 그냥 법률 절차의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류 간소화나 비대면 조사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고 또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은 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절차의 신속성과 조사의 정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